Santiago! Kill them all! Push! 1571년 10월 7일 지중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배 400척이 부딪혔습니다. 6만 명이 싸웠습니다. 하루 안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레판토 해전. 100년 동안 무적이었던 오스만 함대가 처음으로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유럽은 환호했습니다. 오스만도 질 수 있구나. 하지만 오스만은 쉽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함대를 재건했고 여전히 3대륙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 오스만은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15만 대군으로 유럽의 심장, 빈을 향해. 그 결과가 600년 제국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는 키프로스에서 시작됩니다. 1570년 오스만이 움직였습니다. 술탄 셀림 2세가 명령했습니다. 키프로스를 점령하라. 키프로스는 지중해 동쪽 섬이었습니다. 베네치아 영토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 아나톨리아 바로 남쪽에 있었습니다. 오스만이 키프로스를 가지면 동지 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거부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우리 땅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1570년 7월 오스만 함대 350척이 키프로스로 향했습니다. 병력 6만 명이었습니다.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를 포위했습니다. 수비군은 1만 명이었습니다. 7월 22일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포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니체리가 돌격했습니다. 9월 9일 니코시아가 함락됐습니다. 오스만군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2만 명이 죽었습니다. 파마구스타, 요새만 남았습니다. 키프로스 동부 항구 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 사령관 마르칸토니오 브라가딘이 지휘했습니다. 수비군 8,000명이 1년간 버텼습니다. 오스만군 10만이 포위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1571년 8월 1일 파마구스타가 항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고 탄약이 없었고 병사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오스만 사령관 무스타파 파샤가 약속했습니다. 항복하면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브라가딘이 항복했습니다. 8월 5일 브라가딘이 오스만 진영으로 갔습니다. 협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스타파 파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 놈이 우리 병사 수만 명을 죽였다. 브라가딘을 체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문했습니다. 귀를 잘랐고 코를 잘랐습니다. 8월 17일 광장에서 산채로 가죽을 벗겼습니다. 브라가딘은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스만군이 그의 가죽에 짚을 채워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탄불로 보냈고 술탄 앞에서 전시했습니다. 유럽이 충격받았습니다. 오스만이 항복한 사령관을 이렇게 처형하다니. 야만인들이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교황 비오 5세가 유럽 국가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단결해야 한다. 오스만을 막아야 한다. 1571년 5월 신성동맹이 결성됐습니다. 스페인, 베네치아, 교황처, 제노바, 사보이, 몰타 기사단이 연합했습니다. 함대를 모았습니다. 갤리선 206척, 병력 3만 명. 지휘관은 스페인 왕자 돈 후안이었습니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의 이복 동생, 24세 젊은 지휘관이었습니다. 오스만도 함대를 준비했습니다. 사령관은 알리 파샤, 술탄의 신임을 받는 제독이었습니다. 갤리선 230척, 병력 3만 4천 명. 양쪽 모두 전력을 다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해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571년 10월 7일 새벽 그리스 서부 레판토만에서 두 함대가 마주쳤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자 서로 보였습니다. 수평선을 가득 메운 배들.
돛과 노가 바다를 덮었습니다. 오전 10시, 돈 후안이 명령했습니다. 돌격하라. 유럽 연합 함대가 전진했습니다. 오스만 함대도 전진했습니다. 정오, 두 함대가 충돌했습니다. 갤리선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배와 배가 맞붙었고 병사들이 배를 넘어 싸웠습니다. 칼과 창과 총으로 싸웠습니다. 대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배가 불타고 사람들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중앙에서 돈 후안의 기함과 알리 파샤의 기함이 맞붙었습니다. 두 사령관이 서로를 겨냥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이 오스만 기함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스만 예니체리들이 막았습니다. 갑판 위에서 난투가 벌어졌습니다. 알리 파샤가 활을 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스페인 병사가 달려가 목을 베었습니다. 알리 파샤의 머리를 창에 꽂아 높이 들었습니다. 오스만 군이 보았습니다. 사령관이 죽었다.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왼쪽 날개에서 베네치아 함대가 오스만 함대를 밀어붙였습니다. 오른쪽 날개에서 제노바 함대가 우회했습니다. 오스만 함대가 포위당했습니다. 오후 4시, 오스만 함대가 무너졌습니다. 배들이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연합 함대가 추격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해질녘 전투가 끝났습니다. 오스만 함대 대패. 침몰한 배 150척, 납포된 배 117척, 포로 8,000명, 전사 3만 명. 유럽 연합 함대도 손실이 컸습니다. 침몰 50척, 전사 8,000명. 하지만 승리는 명확했습니다. 돈 후안이 배 위에서 외쳤습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병사들이 환호했습니다. 레판토 해전. 유럽의 승리였습니다. 소식이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로마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드디어 오스만을 이겼다. 오스만도 질 수 있구나. 100년 만에 오스만이 대패한 것이었습니다. 술레이만 시대부터 계속 이겨왔는데 처음으로 큰 패배였습니다. 심리적 충격이 컸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술탄 셀린 2세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스만 제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질 수 있다니. 하지만 오스만은 강했습니다. 1년 후 함대를 재건했습니다. 250척의 새 배를 만들었습니다. 대제상이 베네치아 사절에게 말했습니다. 레판토에서 우리는 수영을 잃었다. 그러나 수영은 다시 자란다. 당신들은 키프로스라는 팔을 잃었다. 팔은 다시 자라지 않는다. 오스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무적이었습니다. 발칸 반도, 헝가리, 중동, 북아프리카 모두 오스만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불패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단결하면 오스만을 이길 수 있다. 레판토는 심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오스만 확장의 정점이었습니다. 이후로 오스만은 방어에 치중했습니다. 공격적 확장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후 오스만은 다시 한번 유럽 심장부를 향합니다. 빈, 마지막 대공세. 그리고 그곳에서 오스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1683년 봄, 이스탄불 톱카프 궁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술탄 네흐메트 4세와 대제상 카라 무스타파 파샤가 마주 앉았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말했습니다. 술탄, 이제 빈을 점령할 때입니다. 네흐메트 4세가 물었습니다. 빈? 술레이만 대제도 실패한 그 도시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우리는 더 강해졌고 합스부르크는 약해졌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야심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술레이만이 못한 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빈을 점령하고 독일로 진격하고 유럽 중심부를 장악하는 꿈. 술탄이 허락했습니다. 좋다. 빈을 점령하라. 1683년 3월 31일 이스탄불에서 대군이 출발했습니다. 정규군 10만, 타타르 기병 4만, 보급병과 기타 병력 포함 총 15만 명, 대포 300문, 말 2만 마리.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 침공군 중 하나였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불가리아를 지나고 세르비아를 지나고 헝가리를 지났습니다. 오스만군이 지나가는 길마다 마을들이 불탔습니다. 약탈하고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6월 오스트리아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소식이 빈에 전해졌습니다. 오스만군 15만이 오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트 1세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빈을 지킬 수 있는가? 군사령관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만은 너무 많습니다. 빈 수비군은 1만 5천 뿐입니다. 레오폴트 1세가 결정했습니다. 나는 빈을 떠난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겠다. 7월 7일 황제가 빈을 떠났습니다. 귀족들도 따라 떠났습니다. 빈 시민 6만 명이 남았습니다. 수비군 1만 5천 명, 지휘관은 슈타렌베르크 백작이었습니다. 7월 10일 오스만군이 빈을 포위했습니다. 15만 대군이 빈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사절을 보냈습니다.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슈타렌베르크가 거절했습니다. 빈은 항복하지 않는다. 포위가 시작됐습니다. 오스만 대포 300문이 성벽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발씩 쐈습니다. 성벽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빈 사람들은 밤마다 수리했습니다. 돌을 쌓고 흙을 채우고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지하 터널도 시도했습니다. 성벽 밑으로 파고들어가 화약을 터뜨리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빈 수비군이 역터널로 막아냈습니다. 7월, 8월이 지나갔습니다. 빈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고기를 먹었고 쥐를 잡아먹었고 나무 껍질을 삶아 먹었습니다. 질병이 퍼졌습니다. 이질, 티푸스가 번졌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9월 초, 빈은 거의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성벽 여러 곳이 무너졌습니다. 수비군 절반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식량은 며칠치밖에 안 남았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최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9월 12일, 총공격한다. 그런데 9월 11일 밤, 빈 북쪽 칼렌베르크 언덕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횃불. 구원군이었습니다. 폴란드 왕 얀 3세 소비에스키가 이끄는 구원군. 폴란드군 2만 7천, 독일 제후군 3만, 오스트리아군 1만, 총 7만 명. 소비에스키는 60세였지만 여전히 강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싸운 노장이었습니다. 그는 레오폴트 1세의 요청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기독교 세계를 구하겠다. 9월 12일 새벽 칼렌베르크 언덕에서 구원군이 내려왔습니다. 오스만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덕을 가득 메운 군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병력을 돌렸습니다. 빈 포위를 풀고 구원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오스만군이 언덕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밀렸습니다. 지형이 불리했습니다. 오후 3시 소비에스키가 결정했습니다. 돌격한다.
폴란드 후사르 기병 1만 8천 기가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날개 달린 후사르, 등에 큰 날개 장식을 단 중기병이었습니다. 말이 달릴 때 날개가 바람에 흔들리며 굉음을 냈습니다. 지진 같은 소리. 1만 8천 기병이 동시에 돌격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기병 돌격 중 하나였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오스만 진영이 보였습니다. 물결처럼 밀려오는 기병. 날개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굉음이 귀를 찢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저게 뭐야? 악마다! 대열이 흔들렸습니다. 후사르가 충돌했습니다. 긴 창이 오스만 병사들을 관통했습니다. 말발굽이 사람을 짓밟았습니다. 오스만군이 무너졌습니다.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가 외쳤습니다. 서라! 도망치지 마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해질녘, 오스만군 전멸. 전사자 2만 명, 포로 수천 명. 나머지는 도주했습니다. 막대한 물자를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텐트 2만 5천 개, 대포 수백 문, 식량, 금은 보화. 전설에 따르면 커피자루 수백 개도 남겼다고 합니다. 빈 사람들이 그 커피로 카페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의 카페 문화가 시작됐다는 전설. 소비에스키가 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슈타렌베르크가 소비에스키를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소비에스키가 교황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Veni, vidi, Deus vicit. 왔노라, 보았노라, 신께서 이기셨도다. 카이사르의 명언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는 도망쳤습니다. 이스탄불로 돌아갔습니다. 술탄 네흐메트 4세가 분노했습니다. 15만 대군으로 어떻게 질 수 있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카라 무스타파를 처형했습니다. 교사령, 비단끈으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오스만 고위 관료들의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빈 포위 실패, 오스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술레이만 이후 최대 원정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5만 대군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1683년 이후 공격하던 오스만이 방어하는 오스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오스트리아가 헝가리를 되찾으려 진격했습니다. 베네치아가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폴란드가 북쪽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러시아가 흑해를 노렸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당했습니다. 오스만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1699년 카를로비츠 조약. 오스만 역사상 처음으로 영토를 내놓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600년 동안 땅을 빼앗기만 하고 돌려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종이 위에 서명하고 땅을 넘겼습니다. 헝가리를 오스트리아에 넘겼습니다. 트란실바니아도 이렇습니다. 모레아 반도를 베네치아에 넘겼습니다. 술레이만이 피로 점령한 땅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18세기 러시아가 덤볐습니다. 표트르 대제가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흑해를 원했습니다. 따뜻한 바다, 부동항. 러시아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반복됐습니다. 러시아 투르크 전쟁.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에만 4번 싸웠습니다. 오스만은 번번이 밀렸습니다. 예카테리나 대제 시절 크림 반도를 잃었습니다. 흑해 북쪽 해안 전체가 러시아 손에 들어갔습니다. 술레이만 시대에 오스만의 호수라고 불렸던 흑해가 이제 러시아 함대의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스만은 멈춰 있었습니다. 유럽이 바다에서 벌어들인 부로 과학을 발전시킬 때 오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이 대포를 개량하고 소총을 만들 때 오스만은 200년 전 예니체리 전술을 고수했습니다. 예니체리,
한때 세계 최강 보병이었습니다. 술레이만 시대에는 유럽이 두려워한 정예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됐습니다. 결혼이 허락됐고 장사를 시작했고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전사 집단이 이익 집단이 됐습니다. 개혁하려는 술탄을 끌어내렸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방식이 최고다. 바꿀 필요 없다.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증기기관, 철도, 근대식 군대. 오스만은 여전히 중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19세기,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칸 반도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1822년 그리스가 독립했습니다. 1878년 세르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독립했습니다. 이집트도 사실상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아프리카를 프랑스와 영국에 빼앗겼습니다. 유럽 열강은 오스만을 유럽의 병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어가는 환자. 그 유산을 누가 가져갈지가 유럽 외교의 핵심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스탄불을 원했습니다. 영국은 수에즈 운하를 원했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를 원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발칸을 원했습니다. 한때 유럽을 떨게 한 제국이 이제 유럽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 오스만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독일 편에 섰습니다. 이기면 잃은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졌습니다. 1918년 연합군이 이스탄불에 입성했습니다. 술레이만이 세계를 호령하던 톱카프 궁전 앞에 영국 군함이 정박했습니다. 1922년 11월 1일 술탄제가 폐지됐습니다. 마지막 술탄 네흐메트 6세가 영국 군함을 타고 이스탄불을 떠났습니다. 600년 오스만 제국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술레이만이 1529년 빈에서 멈췄고 154년 후 카라 무스타파도 빈에서 멈췄습니다. 빈은 오스만의 한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너머에서 유럽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스만이 문을 닫았을 때 유럽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다에서 번 돈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기술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군사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력으로 오스만을 밀어냈습니다. 문을 닫은 쪽이 결국 뒤처졌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하지만 투르크 민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투르크는 살아남았습니다. 터키 공화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국 신장의 위구르, 불가리아의 불가르. 6세기 돌궐에서 시작해 11세기 셀주크를 거쳐 15세기 오스만으로 절정을 이룬 투르크.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오늘도 투르크의 후예들은 살아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